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김희정입니다. 네, 현재 미증시는 노동시장과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는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이 프리장에서는 보합권 근처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참여자들은 경제의 둔화가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를 앞당기고 더 나아가서 이 피봇의 시점까지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그 방향성까지 함께 방송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는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의 영향으로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수요일 이후에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채한도 협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임시로 타결이 조금 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말을 향해 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은 거래량이 굉장히 좀 급감하면서 매매하기에 안 좋은 그런 달입니다. 11월 마무리 일단은 잘 하셔야 12월도 대응 잘 하실 겁니다. 11월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톡에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중요한 글로벌 이슈부터 시장의 방향성, 전략까지 꼼꼼하게 함께 세워보고 공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매일같이 시장 어떤 방향성,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 선택과 집중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바로 함께 들어오시고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지난주 미 국채금리는 크게 하락했지만 채권 가격이 과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 중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와 에너지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부과되면서 이 채권 금리뿐 아니라 나스닥에서도 보합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드입니다. 지난 한 주간 골드 선물이 2.43% 상승하며 2주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 새벽 4시에 이루어질 연준 회의로 공개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26일 개최될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시위원회 회의에서 이 원유 생산량 축소 및 감산 기간 연장 등의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우디의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은 원래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감산 기조가 내년 1분기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지난주 목요일 72달러 선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전거래일에 이어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준의 긴축 우려 완화에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2개월 반 만에 최저 수준인 103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에 상대적 통화인 유로화가 상승 압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글로벌 핫이슈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네, 선경 마스터님, 오늘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일단은 있었고
낮아졌죠. 낮아져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연준이 금리를 일단은 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가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은 좀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경기 사이클에 관해서 제가 일요일에도 지금 지난 3주간 경기 사이클에 관해서 이제 주말 특강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어저께도 해드렸습니다. 어저께도 해드렸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낮아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19개월 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게 맞고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고착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펌핑을 주는 거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조금 이따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나스닥 일봉상으로는 쌍봉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쌍봉에서 만약에 전고 라인을 뚫지 못하면 밑으로 14,000대까지 일단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물론 뚫으면 이제 전고 라인으로 향해서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요. 그래서 차트 분석에서도 좀 제가 면밀하게 봐드릴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최소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나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이랬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고 뭔가 경기가 리커버리로 가는 이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고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침체에 비슷한 침체기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점만 일단은 상기하시고 시장을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차트와 분석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이슈 함께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신다면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 시장 미리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 함께 대응해 봐야 할지 주요 상품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0.11% 상승하면서 15,913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차트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봉 보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일봉상으로는 계속해서 이 7월 19일경에 이 고점까지 다가가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의 나스닥 전략과는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함께 차분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나스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나스닥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일단은 관망해야 돼요. 네. 관망해야 되고 왜냐하면 아직 그 시장이 시작을 안 했기 그쵸?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자 잠깐만 좀 추세선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선 일단은 좀 보시면 여기 그렇죠? 여기 오늘 오후장입니다. 오늘 오전하고 오후장에 박스장 일단은 그렸고요.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그려드리면 여기 정도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박스장을 계속 치면서 밑으로 휩소를 조금 줬죠. 밑으로 휩소 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2시 이후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에 자, 추세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볼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 딱 보시면 고점과 그렇죠. 1, 2, 3 고점과 저점이 지금 낮아지는 그런 형국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이따가는 차트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일단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네. 있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쵸? 왜냐하면 네. 11시 반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게 시나리오 1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뭡니까? 다시 한번 위로 쭉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셋해서 차트를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넷 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 있죠? 고점과 지금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일단은 하락의 구도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이 추세선을 뚫고
뭔가 캔들이 형성되고 이 추세선을 지지를 받는다. 언제요? 11시 반 전후로 해서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다시 뭡니까? 매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11시 반까지는 매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을 좀 좋습니다. 보시면 일봉이 지금 굉장히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데 자, 조심스럽네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연필로 그어 드릴게요. 전고 라인을 뚫지 못했어요. 아, 전고 라인을 뚫지 못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전저 라인이 뚫린다. 전저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전저 라인이 뚫리고 일단은 반등 일단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쌍봉매매 기법 있죠? 예, 쌍봉매매 기법입니다. 봉우리 두 개인데 전 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얘가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일단은 깼죠. 일단은 깼고 뭡니까? 다시 올라가는 형국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게 전저 라인이 돼요. 전저 라인이 일단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봉우리를 만든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6,062 라인, 16,062 라인을 일단은 뚫고 지지를 받느냐, 지지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수 있는 14,000 라인까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과 다음 달이 굉장히 일봉상으로는 중요합니다. 일봉상으로 전고 라인인 16,062 라인이죠. 네. 16,062 라인을 뚫고 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라인은 제가 그어드리면 네. 16,062 라인 여기 일단은 좀 보셔야 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지지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일봉상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함께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개장 전까지는 관망으로 보되 일단은 이 11시 또 11시 30분 이때까지는 또 매도세가 나와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변곡점은 바로 이 16,006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정확한 그 변곡점 라인, 지지와 저항선까지 함께 체크하기 원하신다면 그 모든 기법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고 입장해 주셔야지 이 성견 박사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붙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함께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2.32%에서 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1분봉 차트입니다. 일단 지금 많이 올라와 줬고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 실시간 1분봉에서 두 개 연속의 장대 음봉 출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충분한 고점에서 어떤 전략 세워가야 할지 5일 전략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맞서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5일은요, 분봉하고 일봉을 조금 나눠서 봐야 돼요. 아. 분봉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네. 어차피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일단 하시는 분들이고 네. 일봉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윙 전략으로 가시는 짧으면 하루 이틀, 네. 길게는 일주일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분봉과 일봉을 나눠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라고 네, 하면 좋습니다. 자, 분봉 먼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은 지금 오늘 저녁부터 지속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21선을 안고 가고 있는 일단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점을 잡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뉴욕 시장 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에 어떤 모습,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대한 리셋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11시 반까지는요. 21선을 타고 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11시 반 전후로 해서는 굉장히 많이 흔들겠죠. 여기에서 21선 이탈할 수도 있고요. 21선을 훌쩍 넘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1선을 타고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11시 30분까지 일단은 보시면서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보시되 지금 11시 반 이후로는 어차피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밑으로 휩소를 줘서 물량을 가지고 물량을 빼앗고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11시 반 전에 21선 타고 가는 라인 있죠? 뭐 21선 매매 기법 같은 거요, 제 거. 21선 매매 기법이나 21선을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가장 적절해 보이고, 자, 일봉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요 라인 일단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언제죠? 여기가 여기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7월 달이죠. 네. 제 기억으로 7월 달인데 7월 달부터 계속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 라인을 뚫기는 했어요. 뚫기는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 고가 라인, 고가 라인까지 일단은 가지 못하고 전고 라인을 일단 뚫기는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냥 꼬꾸라져 버렸죠. 그래서 밑에 이 라인입니다. 83달러 후반 라인, 83달러 후반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습 일단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어떻게 됩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와 버렸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모습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는 지금 반등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조금 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다 지우고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 정도 80달러 있죠? 80달러 근처. 80달러 근처에서 일단 여러분 저항을 받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21선 라인이거든요. 80달러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일봉상으로 해보시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까지 정확하게 함께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품도 함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67%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네, 있는데요. 일단 지금 1971.4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럼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1분 봉상으로도 지금 앞으로 돌려본다라고 한다면 22시 30분 경에 장대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한번 조정받았던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좀 다시금 이 조정받았던 부분을 회복하면서 횡보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골드 전략까지 바로 함께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골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님,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자, 지금까지는 일단은 매도 전략인데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네. 11시 반까지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 11시 반까지고요. 네. 11시 반 이후에는 여러분들 달리 보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거 조금 받아보시면서 같이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분봉으로 일단은 보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을 일단 보면 쭉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전형적인 일단은 매도장이 펼쳐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유효해요, 여러분. 아셨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유효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는 사실은 골드는 딱히 크게 해드릴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골드 본 다음에 항생도 제가 오늘 오랜만에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웨이브를 굉장히 심하게 타고 있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어떤 패턴이 있는 그런 웨이브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뜬금없이 여기에 우리가 패턴이라는 걸 읽기 위해서는 이 지지라인 있죠? 이 전 저점의 지지라인을 지지하고 나서 어떤 또 파동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훨씬 많이 뚫어버렸어요. 네. 그렇죠? 훨씬 많이 한 700틱 이상 700틱 이상, 그렇죠? 한 800틱 정도 뚫어버리고 또 V자 반동을 그리면서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일봉 스윙 매매 같은 걸로 뭐 며칠씩 보유를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쭉 한 며칠간 봤을 때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에 단타치기가 굉장히 조금 수월한 그런 종목이 다시 됐다. 한 달 정도는 굉장히 꼬리들도 길고
그리고 사실은 패턴도 별로 없고 하면서 골드가 굉장히 어떤 전형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매매가 쉬운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는 그런 모습이 일단 없다가 이번 달 들어서 골드도 일단은 상당히 매매가 용이한 그런 종목으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단타 전략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일 이제 공개 방송이 있는데 공개 방송에서도 단타 전략 같은 거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전략도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일단 하시면 돼요. 모든 종목은 사실은 이평선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게 일단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흐름대로 매도 방향이죠. 예. 네. 이거를 매수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차트 자체가 일단은 매도 방향이기 때문에 네. 매도 방향으로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밤 11시 30분에 뉴욕장이 일단은 개장을 하면 여기에서 또 변동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변동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고 항상 5일선과 21선을 주지를 하시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지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주제를 하시면서 그쪽으로 일단은 매매 방향을 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정방향 매매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전 주요 상품 전략 함께 철저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또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께 주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과 오후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선경 마스터님과 이 온라인 실시간 이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어오셔야지 함께 오늘 방송 이후에 이 중요한 이슈와 내용들 함께 강의까지 이어갈 수 있는데요. 마스터님, 내일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입장하시고 공개 방송까지 함께 참여하시게 된다면 좀 어떤 이슈들과 어떤 비법, 전략 좀 짚어가게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추세 매매 기법이 있죠. 5일선 기법, 21선 기법, 그리고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진짜 실사판으로 현실화시킨 네. 수렴과 발상 기법 같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캔들과 이평선 두 개만 가지고도 진입과 청산, 홀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런 기법들을 일단은 다시 한번 아시는 분들한테는 복습의 기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알매 기회를 저희가 조금 선사를 드리고자 일단 내일은 기법 강의 위주로 하는 걸로 일단 제가 정했고, 물론 기본적 분석, 시장에 관한 기본적 분석 저희가 전부 다 일단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이고요. 예, 밤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타임 일단 하니까요. 내일 오전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 10분에 일단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정말 방송만 봐서도 해외 선물 너무 대응하기가 어렵다. 난 정말 기초부터 철저한 강의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번도 아니라 예습과 복습까지 가능한 두 번의 기회가 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과 기본적 분석, 핵심적인 내용까지 함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야지 함께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입장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오늘 시장 또 내일 시장에서 항생은 또 어떤 전략으로 함께 이어가 봐야 될지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항생은 또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일단은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추세선을 일단은 보면 한 요 정도 일단은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저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일단은 조금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여러분이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추세선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3년에 아직도 하락의 장이 밑에까지 일단 남아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자,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뭡니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아직 저점의 그 채널 라인을 찍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이렇게 꼬꾸라지진 않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캔들이 진행이 되다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또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항생을 짚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항생이 그동안 2023년부터 사실은 2023년은 아니죠. 길게 늘어뜨리면 여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하락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V자 반등을 그리면서 V자 반등을 그렸지만 뭡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운 한 해로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봐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항생은. 하지만 이 채널 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아직도 하락의 기운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을 알고 그렇게 대응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10시 10분에 제가 항생 매매를 일단은 라이브로 일단은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 10시 10분에 공개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라이브로 항생매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부터 오일, 골드 그리고 항생까지 개장 전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개장 이후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이슈와 정확한 전략 방법까지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앞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선경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 전략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일단은 기본적 분석 강의를 제가 또 해야 되겠죠. 네. 월요일은 어차피 화, 수, 목, 금 여러분들 차트 굉장히 좀 많이 보실 거고 차트 기법이나 이런 차트 강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저는 기본적 분석을 일단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슈 체크를 일단 좀 해봐야 되는데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자. 네. 네, 계속해서 일단 프레드 창까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저번 주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부채 한도 협의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 부채 한도 협의가 여러분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3년 사이에. 최근 3년 사이에 부채 한도 협의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뉴스에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좀 많아진 것이고요. 부채 한도 협의는 항상 해왔어요. 해왔는데 굉장히 좀 많아진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사실 여러분들이 간과를 하시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심각한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회나 아니면은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많이 강조를 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연방정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거죠. 과도하다. 자, 여기 일단은 보시면 미국 정부 부채가 쌓인 누적되어 온 그래프를 제가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 1970년대부터입니다. 최근까지 거를 일단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까지 거를.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일단은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 인플레이션 이슈들이 굉장히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금리로 일단 인플레이션을 미국 정부는 눌러왔죠. 몇 가지 이슈들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딱 세 개만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그리고 2010년 전, 2009년 정도까지, 9년 정도까지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IT 버블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닷컴 버블 사태. 닷컴. 회사에 닷컴만 붙으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던 버블의 시대.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이때 또 뭐가 있었어요? 9.11 테러. 네.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가 일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때부터 헬리콥터머니라는 용어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일단 있었는데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헬리콥터머니로 돈을 시장에다 엄청 뿌려댔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뿌려대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 자,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뿌려댔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프로세스를 조금 알려드리면 여러분, 정부가 돈이 있을까요? 정부는 돈이 없어요. 자, 정부는 항상 가게나 기업에 돈을 뿌려줘야 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고 길을 내주고 뭐 항만을 건설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건설을 한다라든가 다리 건설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뭡니까? 정부는 가게와 기업에 돈을 뿌려줘야 돼요. 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복지를 일단은 향상시키는 건데 여러분, 정부가 사람이 아닌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바로 채권을 만들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옵니다. 자, 채권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내 권리가 증서상으로 화체되어 있는 것을 일단은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을 제가 쉽게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채권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A라는 나라에 돈을 빌립니다. 자, 우리 1억만 대줘. 1억만 빌려줘. 대신 우리는 5년 있다가 원금 1억과 연이자를 1%라고 해볼게요. 이자 1%씩을 줄게.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겁니다. 채권상으로. 미국 정부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국채입니다. 이게. 나라 국자 써서 국채죠. 국채를 일단은 발행을 해요. 자, 그러면 매년 이자 1%를 줍니다. 1억에 1%를 일단은 주고요. 그렇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1년, 2년, 3년, 4년 주고 5년 차에 뭡니까? 원금과 이자를 줘. 1억 플러스 100만 원. 자, 여러분. 이자만 낼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이자만 낼 때는 그나마 나은데 이게 여러분들도 대출 받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 원금까지 같이 가져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정부도 똑같아요. 정부도 원금 상환일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금을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갚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또다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B라는 나라한테 돈을 받아서 A라는 나라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라는 나라가 가진 채권도 만기일이 도래를 하겠죠? 자, 그러면
C라는 나라한테 채권을 또 팔아서 B라는 나라한테 또 갚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이제 단순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일단은 설명을 풀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거 뭡니까?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혹시 앵커님 오, 돌려막기. 돌려막기요. 채권 돌려막기입니다. 네. 실제입니다, 사실은요. 아,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이게 채권 돌려막기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각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재정을 꾸린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제 넘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넘치면. 자, 2000년대 IT 버블과 9.11 사태로 미국 정부에서는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2009년부터 2020년 때까지, 이때가. 이때가 바로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모기지론 사태라고 하죠. 네. 미국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크게 얻어맞았을 때입니다. 이때도 뭡니까? 정부는 시장에 헬리콥터 머니를 뿌려서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려댔어요. 자, 그 기울기가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기울기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급격하네요. 최근 3년 동안인데요. 최근 3년. 이게 최근 3년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19개월입니다. 19개월. 19개월. 자, 19개월 만에 어때요? IT 버블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으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시장에다 돈을 막 뿌려댔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거보다 최근 19개월의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공식적인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는요 4경을 넘었습니다. 4경. 경이란 단어가 있기는 한데 미국이니까 4경까지 일단은 가는 겁니다. 자, 미국은 부자 나라 아니냐? 그럼 뭐가 문제냐? 자, 물론 미국이 경제 대국인 건 맞는데요. 자, 여러분들 작년 일단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제가 전국 강연회를 하고 서울경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이 강의를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자 이게 뭐냐면 연방정부에서 자, 연이자 국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뿌려댔으니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자를 줘야 되는데 연 이자가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냐.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자, 2000년대 IT 버블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2009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의 그래프입니다. 보이십니까? 섹터별로 일단은 나눠볼까요? 자, 1, 2, 3. 문제점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왜? 엄청나게 시장에 많은 돈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끌어왔으니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뭡니까? 기울기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제가 작년 얘기를 꺼내는 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이 1년에 나가는 이자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숨만 쉬면 우리가 돈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숨만 쉬어도 미국은요 700조에서 800조 정도가 이자로 나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작년에 딱 1년 전에. 네. 자, 근데 오피셜이 일단 나왔습니다. 이번에 11월 초 기준으로 미국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1,300조 원입니다. 1,300조 원.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1,300조라는 이자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금리가 오르면 쉽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중간에 10년 만기 국채라는 게 일단은 끼어 있기는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리가 높으면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더 많이 냅니까 안 냅니까? 이자를 더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자를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연이자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단은 뭡니까? 미국은 1,300조라는 연이자를 숨만 쉬어도 갚아야 되는. 자, 이 그래프 기울기 보이시죠?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지는 지금 시장이 일단은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잠깐 시장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0일 미증시 3대 지수 혼주 출발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요. 이 골드와 S&P 500 소폭 조정받으면서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이 오일은 오늘 좀 강세 보여주면서 나스닥, 파운드, 유로까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지금 강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여지고 있지만 지금 개장과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현재 0.2%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늘려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현재 프리장에서의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강세권에 있고요. 1.8%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내년까지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8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속에서 연준 회로 공개를 앞두고 국채 금리가 소폭 반등하면서 오늘 골드가 상승하기는 어려운 시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로 같은 경우 시장 속에서 0.2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주면서 오늘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건 만들어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시간 개장 상황 저희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 함께 볼 수 있는 그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자, 일단은 나스닥을 강의하기 전에 나스닥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이거 일봉 봐야 돼요.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5일선 라인이 있거든요. 5일선 라인이 정확히는 897 라인 정도 되는데 그냥 일단 900 라인으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15,900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보셔야 돼요. 15,900 라인을 지지를 하면 최소한 전고 라인이죠. 16,000 라인. 한 400틱 정도 되는데 15,900 라인을 지지할 시에는 400틱 라인까지 일단 오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일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봉상으로 보시면 장대 양봉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일단은 떠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조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진입 포인트나 이런 거는 지금 아직은 보지 마시고 15,900 여기 있습니다. 15,900을 일단은 지지하는지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 방향 쪽으로 일단은 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장 방향성 정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나스닥 현재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오늘 개장 이후 실시간 어떤 방향성,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봐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라면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또 앞으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시장 봐야 하는지 그 강의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보시면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죠. 그 저번 주 한 일주일 전에 나온 게 뭐냐면 무디스에서 뭡니까?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그렇죠? 부정적으로 일단은 했어요. 그 다음에 8월입니다. 올해 8월에 피치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또 강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3대 신용사가 일단 있거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 있고, 그 다음에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두 회사가 뭡니까?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강등을. 그렇죠? 자, 그런데 강등을 한 이유, 그 다음에 S&P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얘네도 어쩔 수 없이 강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미국은 뭡니까? 3대 신용 평가사에서 전부 다 강등 정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네, 강등한 이유 함께. 자, 이유 같은 살펴볼게요. 경우에는 얘네 명확하게 일단은 짚어주고 있어요. 미국의 재정 적자 및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자, 여러분, 셧다운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일단은 설명을 드린 내용이죠. 자, 그럼 피치사를 일단은 볼까요? 네. 피치사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 연방정부의 채무가 뭐예요?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관건이다. 연방정부의 채무. 여기도 채무가 일단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두 회사에서, 자, 3대 회사 중에 무디스와 피치에서 강등을 한 이유는 뭐냐? 바로 부채. 그리고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는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회의를 통해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채 한도 협의입니다. 부채 한도 협의. 자,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채를 더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를 줘야 되니까 부채를 더 늘려야 돼요. 근데 부채를 더 늘리려면 그냥 대통령이 이거 부채 늘려. 요거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1년, 2년, 3년 전을 일단은 상기를 해보세요.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기사는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왜냐?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부채에 따라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렸죠?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심하다. 숨만 쉬어도 어떻게 됩니까? 1,300조가 나간다. 지금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지언정 이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S&P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S&P 하나 남았고요. S&P도 신용등급을 강등할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 미국의 재정적자, 그로 인한 부채한도 협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로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조금 더 볼 시간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셧다운 기간 동안 S&P 지수 먼저 볼게요. 셧다운 기간 동안 이제 모든 게 다 문을 닫는 겁니다. 관공서가 문을 닫아요. 채무를 못 갚으면. 셧다운 기간 동안 뭐예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타임라인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저번 주에 예산안을 임시적으로 늘린 거예요. 예산안을 임시적으로 늘렸고 확정이 언제냐면 2024년 2월입니다. 이때까지 무조건 뭐예요? 합의를 해야 돼요. 이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임시로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관공서가 전부 다 문을 닫는 셧다운 사태가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뭡니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다. 자, 따라서 셧다운은 2024년 2월 2일이고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이 이슈 나오니까 저랑 같이 주재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장의 중요한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방송 후에 모든 실시간 전략과 함께 모든 내용 함께 강의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와 전략 화면 통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핵심 전략입니다. 먼저 나스닥인데요. 네, 15,900포인트 지지 시 매수 유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000포인트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전략입니다. 이 80달러에서 저항 확인한 후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골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오늘의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요약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배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